첫 번째 이슈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됩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3차 확산 가팔라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제지주, 전자결제주 이러한 코로나 수혜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는 이제 3차 확산은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에 그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 우선 어떤 업종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년과 다르게 지금 이 코로나 확산, 3차 확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전만큼의 어떤 그 수혜주들이 상승세 못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시젠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젠은 0.19% 시장 대비 오히려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세는 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 어떤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월에 지금 FDA의 긴급 승인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에 의한 어떤 그전처럼 백신에 대해서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기간이나 어떤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틀린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로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그거 외에 그냥 다른 지금 이제 코로나보다도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더 머릿속에 유념해 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에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 택배와 관련된 또 그러면 이 포장 관련주 있잖아요. 골판지나 이런 관련주들이 그나마 이 어떤 다른 그전에 종목들보다는 상승 여력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제 온라인 동영상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동영상 YBM 넷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그전에 어떤 코로나 관련주로 크게 관련주로 분류됐지만 상승력이 크게 좋진 않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어떤 거리두기와 함께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코로나 확산 때 진단 키트주나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거리두기 관련된 종목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떤 펀더멘탈과 실적에 비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CJ 대응통운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멀리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전통적인 언택트 대장주들을 1차적으로 보되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더 변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부분을 좀 유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학습 효과 때문인지 예전만큼의 코로나 수혜주들의 흐름이 강하게 강세를 띠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꼬집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3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혜주, 언택트주들을 비롯해서 택배 그리고 골판지, 결제 관련주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입니다. LG화학이 내년 초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SUV 전기차 모델 Y의 배터리를 전량 수주한다라는 소식에 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력 경쟁사였던 중국의 CATL과 또 일본의 파나소닉을 제치고 LG화학이 점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른데요. 자, LG화학 주가 요즘도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우선 의미가 있죠. 이 모델 Y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델 S의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델 Y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중국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LG화학이 전량 수주를 받았다는 부분은 역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글로벌적인 이런 위상은 다 굳건하다라는 부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제 보급형 SUV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그 보급형이라는 부분은 꾸준히 어떤 모든 자동차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LG화학에 대한 이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 LG화학 주가가 최근에는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보여주지만 이 8월 말부터 주가가 거의 보합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EV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리콜 문제도 있었고 LG화학 자체적으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보합 양상을 계속
보였다가 뭐 지난주부터 상승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나 시적으로 면에서는 충분히 계속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였지만 이런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로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차원에서도 LG화학의 수급은 더욱더 이제 긍정적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4분기 쪽에서도 전지 부분의 영업이익은 2,70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작년 전분기 대비해서도 62%까지 올라갈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률이나 수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LG화학의 실적은 계속 분기마다 고공행진이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매수라기보다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수급, 실적 계속해서 긍정적인 환경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LG화학 앞으로도 조금 더 우상향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는 BBIG 중 하나 게임주들이 요즘 맥을 못 주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월에 출시된 KRX 게임 K 뉴딜 지수가 20일 기준 1,20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터리 바유가 10%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부진한 그러한 성적인데요. 개별 게임주들도 요즘 약세를 변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임주들도 사실 코로나의 수혜주기도 해요, 전문가님. 네. 근데 왜 이렇게 좀 부진한 걸까요? 우선 게임주들을 게임주들 주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작 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언택트 관련 업종 대비해서는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뤄졌어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좀 경기 민감주로 가는 패턴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BBIG 중에서는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두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예전만큼의 상승세를 못 보이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게임 업체에 대한 수급은 어떤 게임 업종 특정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수급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내년에 어떤 출시에 대한 부분이 올해 말에서 많이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출시가 내년에 그럼 연장을 하면은 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또 연장이 안 되면 주가가 또 약간의 좀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조심히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모멘텀이나 신작 출시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역시 대형주 위주겠죠. 네. NC소프트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작 출시된 예정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이시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담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3분기 실적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 접근해서 저가 매수하는 기회를 연말까지 한번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면서 게임주들이 다소 부진했다라는 분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게임들이 연내 원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던 것들이 밀리면서 연기가 되면서 그러한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NC소프트나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또 내년 신작 출시 예정 기대감이 있는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두 종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